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AIDF를 하다가 죽을 뻔한 썰. 여기서 AIDF는 아마추어 라디오 디렉션 파인딩의 약자로 전파 방향 탐지를 얘기합니다. 전파 방향 탐지가 뭐냐면, 우리 아마추어 무전사들이 교신을 하는 것은 정적인 분야라고 하면 AIDF 전파 방향 탐지는 동적인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전사들이 하는 스포츠 게임 경기입니다. 경기 규칙은 쉽게 예를 들어서 TV 같은 데서 지리산 반달곰 방사할 때 곰 목에다가 RF 신호를 송신하는 발신기, 무전기 비슷한 발신기를 곰 목에다가 걸어서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달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 추적자가 그 귀에는 헤드폰을 꽂고 손에는 그 생선 가시살 같은 야기 안테나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곰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 야기 안테나는 지향성이 있어서 송신기하고 안테나의 방향이 일치가 됐을 때 이 헤드폰에서 가장 강한 신호가 들리고, 야기 안테나 방향이 송신기와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소리가 약하게 또는 아주 들리듯 말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야기 안테나를 360도 이렇게 돌려서 듣다 보면 어느 한 방향에서 가장 강하게 들리면 그 방향으로 가면은 곰이 있는 것입니다. AIDF도 경기 방식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경기장은 시골 논밭 경기장 반경이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경기장 안에 그 RF 신호를 송신하는 발신기, 우리 AIDF 선수들은 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우사냥이라고 AIDF를 부르니까 폭스라고 부릅니다. 이 5개의 폭스 발신기를 각 지점에 2km 간격으로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AIDF 선수는 출발점에서 아까 헤드폰을 끼고 야기 안테나를 가지고 경기장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5개의 그 폭스를, 그 5개의 폭스는 1, 2, 3, 4, 5번, 그러니까 각 그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방출하는 신호, RF 신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구별이 되게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1분간의 간격으로 순서대로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한 선수는 경기장, 자기가 출발점에서 가장 가까운 폭스부터, 번호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폭스부터 찾게 됩니다. 방향을 탐지해서 그 숨겨놓은 그 폭스 근처로 가서 그 폭스를 찾으면 그 RF 칩이 있습니다. 칩으로 이렇게 찝으면은 그 찾은 시간이,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5개를 다 찾고 꼬링점으로 들어오면 경기는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선수가 출발점에서 꼬링점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먼저 AIDF 규정된 경기 시간은 120분, 2시간이거나 아니면은 140분, 2시간 20분의 경기 룰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2시간이라고 120분 2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출발점에서 경기장 안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그 5개의 폭스를 찾고 2시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인데 내가 뭐 5개를 뭐 1시간에 찾았다 그러면 1시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찾은 내 그 규정된 카테고리 폭스 5개를 누가 먼저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빨리 들어와도 폭스를 다 못 찾으면 그 폭스를 다 찾은 선수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폭스를 찾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100m 달리기 경기를 생각할 때 18초에서 뭐 11초 그 정도 초를 다투는 경기다 보니까 매 순간 전력 질주를 다하게 되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AIDF는 경기 시간이 빠를 때는 1시간 20분, 늦으면은 1시간 50분, 2시간 그 정도 이렇게 경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나가게 되면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기 시간이 기니까 100m처럼 전력 질주를 하겠느냐,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소변도 볼 수 있고, 그 내가 찾은 폭스 근처에 생수가 있으면 목이 마르니까 생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경기에 뛰다가 정 힘들면 이렇게 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동료 선수들한테 이 순위가 매겨져서 나중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지 않기 위해서는 100m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1시간 30분 동안 쉼 없이 소변이 마려워도 소변 참고, 산길을 오르더라도 쉬지 않고 내 체력에 바닥이 날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정도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산악 마라톤처럼 굉장히 힘든 경기가 AIDF입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시골에 이제 경기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보면 시골에 그 곳이 경기장이 되는 것이니까,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을 건너야 될 때도, 산을 올라서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개울가를 건널 때도 있고, 민가를 지나서 넘어갈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강을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온갖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내 카테고리에서 찾는 5개의 폭스, 아니면 4개, 아니면 3개. 그러니까 이 나이별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M21, M40, M50, M60, M70. 여기서 40, 50, 60, 70이라는 건 자기 나이에 맞게끔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뛰면 되고, 카테고리별로 총 5개의 폭스지만 M40은 4개, M50은 4개, M60은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들고, M21은 그야말로 무제한급이니까 5개를 다 찾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물론 내가 M50, 50대 M50 카테고리지만 내가 체력에 자신 있고 내가 찾는 거에 자신 있으면은 M21급으로 내가 5개 다 찾겠다 해서 M21로 뛰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힘든 경기고 재밌는 경기인데, 이제 경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50명이다 할 때는 그 50명이 한꺼번에 우르륵 출발하지 않고, 이게 우르륵 한꺼번에 출발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선수가 그 어느 폭수를 이렇게 쫓아가면 우르륵 몰려서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무질서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한 조에 조를 나눠서 50명이다 하면은 한 조에 5명씩 해서 10조, 10조로 나눠서 한 조가 출발을 하면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5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면은 앞조로 5분 먼저 출발한 앞조나 5분 뒤에 쫓아올 뒷조한테 만날 확률은, 물론 만날 수도 있겠죠. 있죠. 만날 확률은 무르륵 출발할 때보다는 없겠죠. 그래서 각 조를 나눠서 5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들끼리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하는 경기다 보니까 아마추어 무선사들끼리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뭐 격이 없이 가족처럼 뭐 이렇게 허물 없이 나이를 넘어서, 남녀노소 나이를 넘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고 그런 관계인데도 막상 경기를 나가면은 이게 순위를 다투는 경기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피도 눈물도 없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나면은,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만났더니 형님 아우 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지내던 사이도 경기장에 나가서 만나게 되면은 서로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이미 찾았지만 그 선수한테 뭐 눈짓으로 이 앞에 선수가 어디 있느냐 막 눈짓을 해품이 이렇게, 그 정도의 그 간절한 눈빛을 줘도 눈빛 하나 안 주고 뒤돌아서서 쳐다보지도 않고 뛰어가 버립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선수를 제치고 이길 수 있는 거고,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을, 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게 되는 경기가 AIDF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대회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7, 8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지역, 이제 각 지역별로, 지역 본부별로 각 그 달이 이렇게 한 대회씩 이제 치르는데, 제가 아마 그 대회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4조였을 것 같아요. 4조. 지금도 기억이 아마 4조였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도 M21급, 지금도 물론 M21급으로 뛰는데, 그때 M21급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 출전 이제 4조 M21급이고, 옆에 뭐 M40도 있고, M50도 있고, M60도 있고 해서 한 5명이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을 마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출발점. 예, 제가 그래서 4조, 한 7, 8년 전 어느 경기에, 어느 지방의 대회였는데, 제가 4조였습니다. 4조. 앞에 이제 3조가 출발을 했고, 제가 출발점에서 이제 4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선수, 동료들, 같은 4조가 한 5명, M40도 있고, M50도 있고, 60. 이제 5명이 4조가 출발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는 섬광을 날리면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그런 눈빛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신호와 동시에 100m 스타트 하듯이 전력 질주로 뛰어나갑니다. 나간과 동시에 헤드폰을 끼고 수신기에 전원을 올리고 이어폰을 꽂고 수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신호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강하게 들리는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가, 그 탐지하면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서 들어보니까 3번 신호가 가장 강하게, 물론 1번부터 5번까지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죠. 3번 신호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치고 나가면서 3번 신호를 탐지를 해서 그 방향으로, 3번 신호가 가장 강하게 들리는 전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뭐 그 방향으로 뛰어가다 보면 논도 지나고 밭도 지나고 마을도 지나고 또 개울도 하나 건너고 말 그대로 논과 밭을 지나서 뛰어나갑니다.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을 하나를 이렇게 지나니까 전방에서 3번 신호가 들리는데 아유 그냥 큰 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산이 전방에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야지 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신호가 없는 것 같고 산 너머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길 옆길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그 산길을 돌아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그 산길 따라 돌아가지 않고 산을 직접 올라서 넘어가는 일직선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 AIDF 선수들은 직선치기,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길이 없지만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직선치기라고 합니다. 직선치기가 좀 위험성이 있죠. 가다 보면 개울에 빠질 수도 있고 산을 이렇게 막 길이 없다 보니까 산을 헤치고 가다 보면 넝쿨에 온몸에 막 가시가 박힐 수도 있고 얼굴에 막 긁히고 낮은 포복 막 높은 포복으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게 직선치기입니다. 직선치기에 비해서 길 따라 이렇게 쭉 달려가면 물론 편하게 달려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직선치기에 비해서 2배, 3배 걸릴 수도 있고 직선치기가 잘 돼가지고 그 폭수에 잘 도착을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직선치기가 되는데 중간에 빠진다거나 넝쿨을 통과하지 못한다거나 정말로 길이 없어가지고 앞에 개울이 있는데 그걸 건너지 못하면은 돌아가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부터 길 따라 돌아갔으면은 10분이면 도착하는 건데 직선치기를 하려다가 중간에 실패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직선치기가 잘 돼가지고 4분, 5분 만에 도착을 하면 장땡이죠. 그래서 전방에 산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갈림에 그래서 직선치기냐 돌아가느냐 그 두 가지의 선택에서 순간적으로 직선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이 따르지만 직선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논을 하나 건너니까 개울이 나옵니다. 개울을 폭이 한 50m 되는 개울을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무릎까지 오는 거니까 그걸 그냥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또 이제 논이 나옵니다. 논을 또 해짓고 앞으로 질주를 했어요. 계속 이제 달려가는 거죠. 전력 질주로. 논을 또 통과하니까 앞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갈대밭. 이게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영화를 보면 그 SF 영화 보면 개도 없는 그 갈대밭을 괴물이 그냥 길을 만들어가면서 해짓고 그냥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논을 하나 지나니까 앞에 갈대밭이 사람 키보다 높은 갈대밭이 나오는 겁니다. 갈대밭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갈대밭을 또 전력 질주로 뚫고 지나간다고 갈대밭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앞에는 갈대밭이 아니라 통과하면 앞에 계속 갈대밭이 있을 줄 알고 그냥 달려가서 그 갈대밭을 뛰어 들어갔는데 밑에 발에 뭐가 걸림과 돌뿌리 같은데 걸림과 동시에 360도로 2바퀴 3바퀴 이제 정신을 잃고 꼬꾸라져서 앞으로 뒹굴 꼬꾸라져서
풍덩하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그 물이 뭐 보통 이게 뭐 겨울이었으면 다행인데 늪이었어요. 늪. 처음에는 이제 막 그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넘어져서 얼굴은 막 그냥 막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서니까 처음에는 이 허리까지 빠지더라고요. 허리까지 빠지는데 거기를 나가려고 이제 이렇게 그 막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물이 아니라 거기에 막 이렇게 이제 막 진흙탕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앞으로 막 손짓을 해가면서 나오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계속 허리에서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깊숙이. 계속 이제 막 앞으로 막 허둥지둥 막 나오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가슴까지 빠졌어요. 가슴까지. 내가 움직인 거리는 없고 가슴까지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아 이게 늪이구나. 늪. 내가 얘기로만 듣던 늪이구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드는 늪이구나. 이렇게 옆에 돌아보니까 갈대밭은 있지만 이게 사방이 그런 늪입니다. 늪. 이게 뭐 이렇게 앞에 어디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사방이 갈대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기 보이긴 보이죠. 그 밭길이. 근데 내가 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더 빠진다는 그게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가슴까지 빠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아 이게 늪이구나. 그러면서 한순간 정말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정말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미치면서 한순간 공포감.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오후지만 그 시골 그 깊숙한 그 갈대밭 안에 늪에 빠져버렸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그래서 아 이게 잘못하면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죽겠구나. 여기에 뭐 주머니에 핸드폰이라도 있으면은 다행인데 우리가 또 ARDF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 규칙에 핸드폰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규칙에. 물론 뭐 어린이들이나 뭐 좀 초보들 이렇게 그 길을 잊어버릴까봐 핸드폰을 지참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나름대로 베테랑 선수라고 해서 여러 해 동안 ARDF를 해온 선수가 핸드폰을 지참하지는 않죠. 뭐 주머니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ARDF 수신기는 저쪽으로 팽개쳐져 버리고 뭐 헤드폰도 그냥 튕겨져 나가 버리고 아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아찔하고 공포감이 막 밀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이제 1분, 2분, 3분 그러면서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도 없고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ARDF를 하면서 어느 이름 모를 늪에 빠져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정말로 막 진짜로 막 식은땀이 나면서 그 죽는 그 공포감을 진짜로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있는데 사람 그렇게 또 쉽게 죽지는 않는가 봅니다. 뭐 3분, 4분, 6, 5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 우리 ARDF 선수가 M50으로 뛰던 ARDF 동료 선수가 뛰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선수도 나와 같이 직선치기를 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 직선치기를 하려고 그 옆을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뛰어오는 게. 그래서 나 박수를 치면서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형님 부르면서 막 그 선수를 부른 거예요. 형님 하면서.
그 선수가 이제 제가 부르는 거 듣고 이제 딱 저를 쳐다보더니, 아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저는 이제 늪에 빠져서 막 죽어가니까 당연히 저한테 와가지고 바로 구해줄 줄 알았죠. 구해줘야 그게 또 순서고,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ARDF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루 다투는 경기다 보니까 제가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형님 살려달라고 불러도 그 선수가 저를 보더니 막 앞에 이제 막 뛰어가야 되는데, 막 자기는 폭스를 찾으러 뛰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를 봤으니까 물에 빠진 저를 보고는 저거 구해줘야 돼 말아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폭스 찾으러 가야 되는데, 구해줘야 돼 말아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형님, 저를 구해줘야지. ARDF, 지금 폭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해주는 게 먼저지. 지금 폭스 찾으러 가는 게 먼저냐고. 그런데 그 소리를 해도, 그 형님은, 막 뛰어가려다가 또 보니까 또 구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구해주면은 또 자기는 또 져버리니까 또 뛰어가다가 딱 이게 아닌 것 같고 하다가 경기를 포기하고 말지 하면서 와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옆에 작대기를 구해서 저한테 내밀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도움을 줘가지고 그거 잡고 일단 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경기 뛰겠어요? 수신기 다 빠져버리고, 수신기 망가져버리고, 몸 완전히 물에 젖었고 해서, 그냥 들어왔죠. 그래서 또 구해준 형님은, 또 막 뛰어가려고, 경기하려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형님이죠, 형님인데, 아저씨!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는 게 먼저지. 폭스가 먼저냐고, 응? 그게 막 폭스 찾으려고 먼저 가려고 그 갈등하는 게 형님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지금 빨리 가세요. 폭스 찾으러 가세요. 막 그래버리고 말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경기 끝나고는 이제 우스갯소리, 형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제어를 먼저 구해 주셔야지. 폭스 찾으러 아무리 그 수미가 중요하고 경기가 중요하고 그런데 해도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냐고 우스갯소리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저를 구해준 그 OM을 OM을 존칭입니다. OM을 지금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